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소소공방입니다. 여러분 겨울나기 잘 하고 계신가요? 활동량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주의가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온도가 많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혈관들이 수축되면서 이 심장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소 건강 시간에는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김대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심장 이런 심근경색 혹은 협심증일 때 이런 관련해서 중재 시술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는 심장 전문의 김대원이라고 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겨울 되면 주변에 이제 막 큰일이 막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심장이 혹은 혈관이 막 수축되다 보니까 심장 질환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 오늘 말씀해 주실 이 협심증, 심근경색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다릅니까? 구분을 좀 해주시죠. 우리 협심증 이제 심근경색은 우리 흔히 이제 심장에 피를 공급해주는 심장 이제 혈관이 이제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인데요. 네. 우리 이제 심장에 이제 피가 가는 요런 혈관, 요거를 흔히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 네. 그런데 이런 관생동맥이 이런 동맥경화증이라고 해가지고 심장 이제 혈관에 이제 찌꺼기가 끼게 되면 점차 이제 막힐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요런 게 이제 서서히 막히는지 혹은 급격히 막히는지에 따라서 이 질환군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크게는 이제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해서 요런 게 하나가 있고요. 안정형. 그 다음에 불안정형 협심증, 심근경색증 요런 걸 이제 합쳐서 말하는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안정형, 불안정형, 네. 급성 관동맥 관동맥 증후군. 증후군. 그래서 우리 우선 안정형 협심증 같은 경우는 네. 심장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차곡차곡 이게 발생하다 보니까 증상도 천천히 생기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흔히 등산하시거나 운동을 하실 때 이럴 때 이제 증상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네. 이제 요게 시간이 지나면 평지를 걸을 때도 통증이 생기고 더 심하면 가만히 있어도 증상이 생기고 네. 이런 식으로 증상이 서서히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이 관동맥 증후군, 이런 불안정 협심증,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는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그 이유가 이런 동맥경화증 생긴 이런 공간, 이거를 이제 경화반이라고 하는데 네, 네. 이런 쪽에 염증 반응이 생겨서 예를 들어 담배를 태우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럴 때 갑자기 그런 경화반이 터지면서 급격하게 이 혈관 내가 막히게 되면서 네. 증상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또 이제 증상이 20분 이상 이렇게 좀 오래 지속되거나 네. 이와 같은 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서서히 진행하는 안전형 협심증이 있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불안전형 협심증이 있고, 그래서 이게 늘 어떻게 보면은 안정형이든 불안정형이든 언젠가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유독 겨울철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제 모형을 하나 갖고 왔는데 네네. 이제 심장 혈관이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 심장 크기가 흔히 주먹만 합니다. 아, 네. 주먹만한 혈관 안에 이런 우리 심장 혈관이 크게 세 개가 있는데요. 네. 흔히 오른쪽, 가운데, 왼쪽 이렇게 세 가지 혈관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허혈성 심질환, 혹은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장의 이제 근육 세포에 이와 같은 이런 이 관상동맥을 통해서 산소가 충분히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증상으로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꼭 심장 혈관이 막히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운동하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심장이 빨리 뛰는 상황이 되면 네네네. 말 그대로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상황에 의해서 협심증이라는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네. 혹은 출혈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피가 나서 몸에 있는 피가 막 빠져나가면. 네, 산소를 이런 것들을 이제 이동시켜 주는 게 이제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이런 피가 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네. 이것 때문에도 협심증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겨울철에 이런 그런 통증이 왜 생기냐? 네. 이런 혈관이 멀쩡한 혈관이 겨울철이 되면 이렇게 수축이 돼서
말 그대로 기존의 산소가 그 공간을 통해서 지나가게 되는데 그 공간이 작아지니까 산소가 평소보다 더 적게 심근세포에 가게 되는 거고 네. 그런 원리로 이제 겨울철에 이렇게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협심증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가만히 두면은 겨울철에 특히 이제 따뜻한 데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경우 갑자기 혈관이 확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방치하면 돌연사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증상에도 차이가 좀 있습니까? 우리 돌연사라고 하는 게 원인이 사실은 좀 다양한데요. 네. 이제 심장 쪽 관련된 문제로만 보면 부정맥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갑자기 맥이 너무 빨라지거나 혹은 반대로 맥이 너무 느려지거나 혹은 심장이 이제 뛰게 되는데 이 심장 뛰는 이런 상태가 떨어지는 거를 이제 심부전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제 심부전에 의해서 숨이 차서 그런 것 때문에 2차적으로 돌연사가 생길 수도 있고 네. 이제 오늘 이제 주제의 이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때문에 네. 갑자기 혈관이 막히면서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이렇게 급사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이 모두 이제 증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부정맥 같은 경우는 두근거리거나 답답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준비된 영상이 좀 있군요. 네, 보시면 이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경우는 네. 가슴 쥐어짜는 것처럼 저렇게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저런 경우에 갑자기 저런 것 때문에 2차적으로 돌연사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단 같은 거 올라가니까 이제 부하가 걸려가지고 하는 경우고 네. 이분은 그냥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되시네요. 네, 두 분이 좀 상황이 다른 경우인데요. 네네네. 첫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이제 쉬시면 가라앉는다고 표현하시는데 네. 지금 두 번째 영상에 나오신 분 같은 경우는 네. 가만히 있어도 식은땀이 흘릴 정도로 통증이 지속이 되고 아, 네.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도 지속되는 적어도 저희가 20분 정도 이상 아. 지속되는 증상을 얘기하게 되는데 네. 이게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예, 식은땀이 나고 네네네. 이게 또 증상이 뻗치게 되는 증상이 생겨서 턱이나 어깨 아. 뭐 흔히 왼쪽 팔, 왼쪽 어깨 이런 식으로 뻗치는 증상까지 같이 아. 생기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영상 같은 분은 이제 안정형 협심증 이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 영상에 나오시는 분이 아까 급성 관동맥 증후군에 해당하는 그런 분 영상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이걸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어떤 심장병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일단 발생을 하면 골든타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선은 안정형 협심증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히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저희 심장내과 외래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 관련 검사를 맞춰서 서서히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갑자기 증상이 생기시는 경우고요. 네. 3개월 내에 갑자기 증상이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증상이 있고 이 증상 시간이 적어도 20분 이상 지속되면 네. 바로 뭐 119를 통하던가 이런 식으로 바로 병원을 찾으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증상이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흔히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했을 때 골든타임이 2시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2시간. 이유가 네. 2시간 내에 저희가 요새는 이제 관상 동맥을 다시 재개통하는 이런 시술을 네.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가능하면 이 2시간 내에 할수록 심근 세포 손상이 적어지기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심근 재형성 이런 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재형성되는 속도가 너무 늦으면 요것 때문에 저희가 적절한 시술을 받아도 후에는 심부전 이런 걸로 진행을 해서 네. 숨찬 증상 이런 게 남을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가능하면 증상이 생기면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심장에 어떤 통증이 막 생겨가지고 전하고는 평상시하고 좀 다르다. 그럼 일단 가까운 병원을 빨리 가보는 게 좋겠고, 거 가서 이제 진단이 되시면 얼른 큰 병원 가가지고 시술을 하시는 것이 되게 좋겠네요. 자, 실제 환자의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센터가 나왔고요. 심장 내과 이번에 퇴원하시고는 처음에 환자 어떠셨어요? 상태는 어땠습니까? 네, 이제 흉통이 있으셔서 온 분이셨고요. 한번 영상 보시면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너무 안 하는 게 안 좋습니다. 적절하게 운동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처음에는 가슴이 아침에 찌어짜는 듯이 아팠고요. 가끔씩 어깨 통증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스텐트 시술 받았고요. 네. 받은 다음에는 아픈 것이 거의 없어졌고요. 숨쉬기도 좀
좀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겨울에 또 추워지면은 발병을 할지 걱정도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술을 받아서 문제 없다고 하는데 또 막히거나 아니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많이 걱정이긴 합니다. 네. 아마 그 많은 환자들이 시술을 네. 받으시고 걱정이 또 재발하면 어떡하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스텐트를 넣는 이런 시술을 흔히 관상동맥 혈관 성형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적어도 70% 이상 협착이 생겼을 때 네. 이런 스텐트 성형술을 하게 되고 하고 나서 증상이 이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이제 이런 스텐트라는 것을 이제 삽입하게 되면 요게 잘 유지하게 하는 게 또 중요한데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약을 잘 드시는 게 또 중요하고 또 이제 2차적으로 예방하는 게 또 중요하게 됩니다. 아, 그러네요. 가족력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가족력 네. 어떻습니까? 흔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심장병 관련된 이런 부분은 특히 이 허혈성 심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유전병이 아니라 가족력과 관계 있다 이렇게 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흔히 이제 3대에 걸쳐서 뭐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흔히 외가까지 저희가 포함을 하는데 네. 3대 중에 2명 이상이 이런 가족력이 생길 때 우리 가족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네. 이제 부모 세대에서 예를 들어 뭐 고기를 너무 좋아하고 또 이 밀가루 음식 같은 네.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는 경우에 그 자녀 세대에도 똑같이 그런 그렇겠네요. 식생활 습관을 이제 받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습관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돼서 저희 이런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가족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네. 아,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이 비슷하게 먹으니까 그게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네. 검사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검사법이 있습니까? 우리 운동이라든가 식생활 조절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이런 2차 예방하는 게 우선 중요하겠고요. 네네. 그래서 방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관련된 이제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운동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검사법이 좀 나오나 그래서 보는데요. 이제 보시면 네. 저기 운동 부하 검사라고 그래서 네. 운동을 시켜서 그래서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주는 심장한테 부하를 주는 거죠. 줘서 그런 상태에서 협심증이 만약에 유발이 되면 그것 때문에 저희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심전도상에 변화가 생기고요. 네. 그걸 가지고 저희가 협심증을 판단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영상에서 이제 심장 초음파 검사가 있는데 네. 이런 허혈성 심장 질환이 진행돼서 심근 질환으로 되면 허혈성 심근 병증이라고 해서 네. 심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혹은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렇게 정밀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네. 협심증 그러면 혈관 문제고요. 혈관 문제 그러면 이제 보통 혈관이 좁아졌으니까 뭘 집어넣어서 이제 편다. 그래서 스텐트가 떠오르는데요. 그것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협심증의 증상이 발생되는 원리가 심장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네. 그 좁아진 공간을 통해서 이 산소가 심근 세포에 전달하는 그 공간이 작아지니까 이런 허혈성 심질환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스텐트를 통해서 이렇게 좁아진 혈관을 이제 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한 산소가 심근 세포에게 공급하게 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네네.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스텐트를 집어넣는 장점이 있기도 할 텐데 이 보통 얼마 정도 쓸 수 있고 뭐 효과나 뭐 그런 기한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이런 스텐트 시술을 지금같이 하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네. 2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네. 아주 초창기에는 이게 풍선이라고 해서 풍선으로만 이 좁아진 부분을 이렇게 폈는데 그러고 났더니 대략 50% 정도 환자분들에서 그 좁아진 데가 다시 또 좁아지는 그런 일이 생겼고요. 네. 이후에 스텐트라는 게 개발이 돼서 현재 약물이 방출되는 용출되는 이런 스텐트까지 나오게 됐는데 그렇게 재협착률이 현재는 1%가 안 되게 네네.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까지 이제 요새 쓰는 스텐트 같은 경우는 거의 평생 동안 아, 그래요? 다시 재협착이 없다 생각해도 될 정도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우선은 약물을 제가 또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이런 스텐트가 다시 재협착이 안 되는 데 있어서
흔히 아스피린 이런 거 같은 항혈소판제, 흔히 고지혈증 약 이런 게 이제 그런 재협착을 막아주는 또 중요한 약물인데요. 네. 그래서 그런 약들을 이제 규칙적으로 꾸준히 복용하면서 드셔야 되겠네요. 네. 예방을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뭐 시술하는 이 스텐트 말고도 사실 꼭 해야 되는 수술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치료법이 뭐가 있을까요? 또 이런 심장 혈관에 스텐트를 넣는 중재 시술 이런 전에는 우리 심장 이런 부분을 열어서 이렇게 다른 혈관을 붙여서 하는 흔히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라고 해서 수술적 방법을 썼었고요. 네.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가슴을 열고 이렇게 하고 전신 마취를 하고 이런 것들 크네요, 때문에 수술이. 큰 수술 자체가 컸기 때문에 현재 이와 같은 중재 시술로 통해서 가능하면 이런 전신 마취 없이 부분 마취만으로 간단하게 요새 이제 예를 들어서 심장내과 같은 경우는 1박 2일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당일 퇴원까지도 이렇게 가능하면 환자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된 상태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수술 외에 또한 이제 약물 치료만으로도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안정형 협심증 같은 경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서서히 생기는 경우에는 꼭 스텐트 시술이 아니라고 해도 약물 치료만으로도 그렇게 임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약으로만 이렇게 유지하기도 합니다. 네, 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도 참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도 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에 또 문제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군요. 저희 이제 동맥경화증이 이런 저희 허혈성 심질환, 네. 협심증, 이 심근경색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동맥경화증을 생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요인이 콜레스테롤이 되고요. 이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안 좋은 저밀도. 네, 네.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네. 이런 동맥경화증을 촉진시키는 네.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수록 좋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평상시에 운동하고 식생활 조절하는 것이 이런 동맥경화증을 예방할 수가 있어서 네. 그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계속 눈에 강조하고 계시지만 평소의 생활 습관, 운동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곧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 보죠.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현대인들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아무래도 이런 먹는 이 식생활 습관, 그 다음에 이런 직업적인 요인, 그 다음에 이런 운동 부족, 네. 혹은 담배, 혹은 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무래도 노출이 될 수밖에 없죠.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적절한 운동이랑 같이 병행하는 것이 결국에는 저희 심장 질환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네.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겨울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죠.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적절한 운동, 그다음에 가벼운 식사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큰일 생기시기 전에요. 식사 후에 집안에서 운동하시고 아니면 복도에서 운동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해 주신 김재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어야 되겠네요.